엄마가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구급차 타고 대학병원에 오셨으니까 빨리 이쪽으로 와. 그게 정말이야?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대체 무슨 일로 병원에 실려가셨대? 어머니 지금은 좀 어떠셔? 의사 말로는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일을 계속하긴 어렵고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래.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병원에 퇴직서 내고 엄마 간병할 준비해. 나더러 어머니 간병을 하라고. 당연히 당신이 해야지 그럼 누가 해. 우리 엄마한테 자식이 두세 씻는 것도 아니고 엄마 책임질 사람이 나 빼고 또 어디 있어? 그럼 당신이 하면 되잖아. 난 남잔데 내가 어떻게 엄마 간병을 해? 원래 간병은 며느리 몫인 것을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나한테 떠맡기겠단 거야? 시어머니가 쓰러졌다고 하면 알아서 직장 그만두고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팔을 걷고 나서야 정상이지 무슨 며느리가 그 모양이야? 난 어머니를 모시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도 않아. 그럼 내가 그만둬. 우리 집 가장인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구석에 눌러앉아야 한단 거야? 간병인을 불러서 케어받으면 되잖아. 간병인은 뭐 공짜로 부를 수 있는 거야? 당신이라는 간병인이 있는데 굳이 사람 불러서 쓸데없는 돈 쓸 필요 있어? 아무리 우리 집이 좀 사는 집이라고는 해도 그렇게 불필요한 곳에 펑펑 낭비하면 곤란하지. 그리고 우리 엄마 은근 까다로우셔서 남이랑 같이 있는 거 불편해하실 텐데? 생판 남한테 도움받는 것보다 며느리인 당신 손에 간병받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겠어?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나더러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 간병을 하라는 건 너무하잖아. 뭐가 너무하단 거야? 우리가 엄마한테 받은 게 적어. 솔직히 당신 집안도 학력도 나보다 못하지만 우리 결혼할 때 우리 엄마 싫은 소리 한마디라도 했어? 아들보다 많이 못한 조건의 며느리지만 그래도 이쁘게 봐주려고 노력하고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셨잖아. 그 덕분에 넓은 새 아파트에서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에 보답해야지. 받을 때만 고맙다고 알랑대고 다 받은 다음에는 엄마가 어떻게 돼도 상관하지 않겠단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면 그냥 내 말에 따라. 가족이란 원래 힘들 때 서로 돕고 같이 이겨내야 하는 존재 아니니? 당신이 최선을 다해서 엄마를 간병해드리면 엄마가 그걸 몰라줄 분이야? 다 알아서 더 많은 걸 베풀어 주실 분이니까 더 이상 빼지 말고 이왕 하는 김에 기쁜 마음으로 엄마를 위해 희생 좀 해주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다음 날 상우한테 들었다. 너가 회사 그만두고 날 위해 간병해주겠다고 했다며? 나 때문에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왜 그랬니?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힘들게 공부해서 겨우 합격하고 일한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 때문에 일을 그만둔다고 하면 내가 미안하잖니. 괜찮아요, 어머니.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나 집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는 일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일임에는 다름이 없는데요, 뭘. 절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생각해 주시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제가 당연히 해드려야죠. 근데 제가 먼저 어머니를 간병해드리겠다고 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조건 직장 그만두고 어머니를 모시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한 부분도 있으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뭐 상우가 너더러 직장을 그만두라고 강요했다고? 지는 하기 싫고 귀찮으니까 너한테 떠맡긴 거란 말이지. 미안하다 아가. 난 간병인 구하면 되니까 넌 직장 그만두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나 때문에 네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 아닙니다, 어머니. 그만두겠다고 병원에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계획대로 그만둘게요. 일은 나중에 얼마든지 다시 또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어머니의 건강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미안하잖니. 절 처음 본 날 어머니 제 손잡고 하신 말씀 아직 기억하세요? 난 딸이 없어서 딸 가진 엄마들이 제일 부러웠어. 속만 썩이던 아들놈이 나한테 한 제일 큰 효도가 바로 널 만나게 한 거야. 널 하늘이 나한테 준 딸로 생각하고 예뻐해 줄 수 있게 허락해다오. 그 말씀을 하실 때의 어머니의 그 진심 어린 눈빛이 지금도 따뜻하게 제 가슴에 남아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할머니 손에서 크면서 엄마의 사랑이 뭔지조차 모르는 저한테 포근한 엄마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신 말씀이지요. 결혼하면 다들 겪는다는 제사지옥, 김장지옥도 저한테는 연이 없는 일이었고 제가 뭐라고 설거지 한 번을 안 시키시던 어머니를 보며 나중에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 그때가 온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하신 어머니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진심을 부디 거부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고맙다, 아가. 해준 것도 없는데 오히려 내가 너한테 더 큰 사랑을 받는구나. 그럼 간병비를 넉넉하게 챙겨줄 테니 그거라도 받아다오. 그래야 내 맘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사후로 거실 테이블에 놓여있는 서류는 대체 뭐야? 뭐긴 뭐야. 이혼 서류잖아. 내 이름은 이미 사인했으니까 당신 이름 적고 시간 나는 대로 법원에 가서 제출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혼해야 하냐고. 유통기한 지난 35살 여자보다는 반짝반짝 빛나는 21살 여자가 내 와이프로 더 어울리니까. 당신이랑 이혼하고 세영이랑 재혼하기로 한 건데 왜 문제 있어? 뭐라고, 당신 나 몰래 바람피고 있었니? 그것도 겨우 21살밖에 안 되는 여자랑? 어쩔 수 없잖아. 카페에서 알바하고 있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 난 운명을 느끼고 짜릿한 사랑 속에 빠져버린 것을. 그녀도 또래들보다 성숙한 유부남인 내가 좋다고 기꺼이 내 여친이 돼줬고 내가 하자는 대로 따르겠다고 한 것을. 언제부터 이혼하고 싶었는데 호랑이 같은 엄마 눈치가 보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장인 엄마가 쓰러져서 당분간 회사에는 못 나갈 것 같으니까 내가 회사를 이어받아서 사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 곧 사장 자리에 올라가니까 나랑 결혼해서 사모님이 돼달라고 했더니 세영이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 당신만 이혼해주면 모두가 해피해지니까 그만 날 놔주라. 당신이 이혼만 해준다면 집, 땅, 재산 모든 걸 다 당신한테 넘겨줄 수 있어. 그게 정말이야. 정말 전 재산을 나한테 주겠다고. 그래, 그딴 것들은 다 필요 없으니까 다 가지고 이혼만 해줘. 어차피 내가 사장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돈은 얼마든지 다시 벌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대우받고 승승장구하고 집에 가면 젊고 이쁜 세영이한테 영웅 대접받고 토끼 같은 새끼도 낳아서 엄마한테도 효도하면서 살 거니까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이혼해줘.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손주도 한번 못 하나 보고 돌아가시게 되면 당신 그거 죄 중에서도 보통 죄가 아니다. 아이는 부담스러우니까 좀 늦게 가지자고 한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날 불임녀 취급하니? 불과 사흘 전에만 해도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처럼 나더러 어머니를 간병해드리라고 하더니 이혼하면 어머니 간병은 어떻게 할 셈이야? 21살 애인이 어머니 간병을 해드리겠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세영이가 어떻게 엄마 간병을 해. 엄마는 요양병원으로 보낼 거니까 상관하지 말고 이혼이나 해줘. 뭐라고? 어머니 이제 겨우 60대 초반이신데 벌써 요양병원으로 모시겠다고. 늙고 병들면 누구나 다 요양시설로 가야 하는 거야. 안 가고 싶으면 건강관리를 잘했어야지 자식이 봉도 아니고 언제까지 자식이 부모 간병을 책임져야 해. 어머니 쓰러지고 나서 단 한 번도 어머니 곁에서 보살펴드린 적도 없는 인간이 낯짝도 두껍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겠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니? 엄마가 요양병원에 가셔야 내가 행복하다고 하면 엄마도 분명 내 말대로 거기로 가실 거야. 내 행복이 곧 엄마 행복이니까. 구제불능인 쓰레기구나 너? 일주일 후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엄마 회사 이미 문을 닫았단 게 사실이야? 내가 세영이랑 해외여행 다녀온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어머니 회사는 어머니가 직접 정리하셨어. 지금까지 회사를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신이 몸도 돌보지 못하고 달려오시느라 병을 얻게 됐고 병을 얻고 보니 돈이고 성공이고 다 부질없단 걸 아시고 남은 여생은 그냥 편하게 삶을 즐기면서 사시기로 하셨대. 아니, 엄마가 회사 경영하기 싫으면 아들인 나한테 맡기면 되지 왜 폐업을 하고 그러냐고. 난 해외여행 다녀와서 사장 자리에 오를 준비 이미 다 끝냈는데.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회사 문을 닫아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어머니 회사를 어머니 맘대로 정리하신 건데 당신이 왜 오버하고 그 난리야? 아니, 그럼 난 어쩌라는 거야? 여직 엄마 회사에서 대충 시간 때우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백수돼서 어떻게 살란 거야? 능력도 없는 놈을 어머니 회사에 두고 먹여 살린 어머니의 은혜도 모르고 아픈 어머니를 짐짝으로 생각하고 요양병원으로 치우려고 한 인간이 대체 뭐라는 거야? 어머니는 당신같이 배은망덕한 아들은 처음부터 안 낳은 거로 생각하고 사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당신도 이젠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혼자 힘으로 살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지금껏 엄마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 혼자 알아서 살란 게 말이나 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오냐오냐 하고 키운 어머니의 잘못이 제일 크고 더 이상 당신을 치마폭에 싸고 돌 생각 없으니까
죽이 되던 밥이 되던 혼자 알아서 살아보라고 어머니가 전해달래. 회사가 문 닫았다고 하니까 세영이 뒤도 안 보고 가버렸어. 성숙한 내가 매력 있어서 좋다고 해놓고 어떻게 사장이 못 된다는 이유로 가차없이 날 버릴 수 있어? 요즘 젊은 여자들 대체 왜 저렇게 타락한 거니?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지 뭐. 당신한테 다시 돌아갈게. 우리 다시 재결합하자. 당신도 직장 그만두고 백수돼서 살기 힘들 거잖아. 우리 같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응? 병원은 그만뒀지만 어머니의 전용 간병인으로 취직해서 완전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난? 어머니가 병원에서 받던 연봉의 2배나 챙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보살펴드리고 있어. 나랑 이혼하면 며느리도 뭣도 아닌 남인데 당신이 왜 우리 엄마 곁에서 간병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닌 간병인으로 어머니 곁에 남아있다 그 말이야. 어머니는 요양시설에 안 가시고 집에서 나한테 편히 간병받을 수 있고 나도 존경하는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게 좋아. 서로 윈윈인 관계라 지금의 이런 생활이 딱 좋거든. 그럼 난 집도 직장도 돈도 없는 난 어쩌란 말이야? 엄마가 내 전화를 안 받아. 제발 부탁이니까 엄마랑 통화 좀 하게 해줘. 나 정말 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어서 죽고 싶단 말이야.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충분한 사랑과 혜택을 받았으면서 어머니가 쓰러지시자. 누구보다 먼저 어머니를 시설에 보내려고 한 인간이 뻔뻔도 하지. 어떻게 어머니한테 의지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자식이 못난 것조차 엄마의 책임 아니겠어? 엄마라면 끝까지 자식을 책임져야지. 마음에 안 든다고 천륜을 끊는 게 어딨어? 어차피 엄마 죽고 나면 남은 재산은 다 내 거로 될 건데 미리 좀 베풀어 달란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의 절대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셨어.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한 복지에 자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고 하셨어. 엄마 노망난 거 아니야? 돈이 있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남겨야지 생판남한테 왜 준단 거야? 삶의 가치를 나 그리고 나의 가족한테만 두는 게 아니라 사회의 취약자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데에 두시겠다는 훌륭한 생각이야. 너 같은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할 정신이겠지만 말이야. 2번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어머니는 자신이 돌아가셔도 너한테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차단은 안 하겠지만 다신 날 귀찮게 하지 마, 알겠어? 그 후 전 남편은 다 포기했는지 다시 연락을 해온 적 없습니다. 친척들이 말에 의하면 전 남편은 취업을 하긴 하는데 매번 몇 달을 못 버티고 그만두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어머니 회사에 있었을 때처럼 건방지고 무책임하게 나온다면 그걸 받아줄 회사는 아마 세상 어디에도 없겠지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도 전 어머니의 간병인 겸 가정부로 어머니 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된 어머니는 저더러 재혼도 하고 자유롭게 살라고 하시지만 전 지금 이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지인들한테 전화를 돌리는 어머니의 모습은 친정엄마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고 혹시 제가 나중에 재혼을 하더라도 어머니를 제 친정엄마로 생각하고 인연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미안한데 우리 그만 헤어지자. 너랑 결혼 못하니까 그렇게 알고 날 놔주면 정말 고맙겠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한 달 뒤에 결혼식 하기로 한 사실 잊었어? 청첩장도 이미 다 돌렸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헤어지자고? 대체 무슨 일인데 3년이나 만난 나랑 파혼하겠단 거야? 이건 아니잖아. 너보다 더 나한테 어울리는 여자를 만났어. 내 꿈을 이루게 해줄 수 있고 내 팔자를 고쳐줄 수 있는 여자로서 이번에 놓치면 2번 다시 오지 않을 인연이야. 그래서 하늘이 주신 이 기회를 꼭 잡고 그녀랑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이해해주라. 그 여자가 대체 무슨 꿈을 이루게 해준단 거야? 물건을 살 때 가격 따위는 안 보고 집고 싶은 대로 맘대로 집을 수 있는 꿈. 친구놈들보다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살고 개진상 상사놈한테 찰지게 사직서내 던질 수 있는 꿈. 해외여행 마음대로 다니고 비행기 탈 때마다 1등석 타고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꿈. 너랑 결혼하면 영원히 이룰 수 없을 그런 꿈들을 손쉽게 이루게 해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났어. 가진 것도 없는 나 같은 놈도 좋다고 결혼해주겠다고 하는 가진 게 많은 사장딸이야. 주변에 잘난 놈들이 줄을 섰지만 내 매력에 푹 빠져서 나만 보인다고 하는? 귀엽기까지 한 여자를 한낱 인간인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겠어. 설사 그 여자가 네 친구라고 해도 상관없어. 애초에 사랑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는 게 맞는 거니까.
그녀랑 결혼에 골인해서 지금까지 구질구질했던 내 팔자를 보기 좋게 바꾸고 더 이상 세상 속에 을이 아닌 갑으로 살 거야. 그러니까 날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 선택을 존중해주고 날 놔줘. 그렇게 해준다면 살면서 두고두고 너한테 고마워하고 너와의 추억도 예쁘게 간직하고 가끔씩 조심조심 꺼내서 애틋하게 그려줄 수 있어. 방금 내 친구라고 했어. 너 내 친구랑 바람났니? 내 친구 누구? 이제 와서 누구인지 묻는다고 뭐가 달라져? 우린 벌써 3개월이나 뜨겁게 만났고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이미 청첩장도 다 만들었고 예식장도 다 계약했어. 겨우 500만짜리인 너와의 예식장보다 20배는 더 비싼 무려 1억짜리 예식을 올리기로 했어. 장인어른 장모님이 대신 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역시 부잣집 처가댁이 최고다, 그지? 아빠는 겨우 경비일이나 하고 엄마는 집에서 집안일만 하는 니네 집이랑은 수준이 그야말로 천지 차이 아니겠어? 이래서 사람은 배우자가 중요하단 거야.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말이야. 헛소리하지 말고 내 친구 누구랑 바람났는지 말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친구 중에는 네가 말하는 사장딸이라는 사람이 없어서 말이야. 있잖아, 세영이. 세영이가 사장딸이라고. 세영이한테 무슨 말을 듣고 홀라당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그렇게 쉽게 믿는 너 그대로 괜찮은 거야? 어디 모자란 거 아니니? 나같이 잘생긴 남자를 친구한테 뺏기고 버림받게 생겼으니까 친구를 험담하고 나랑 세영이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아둔한 그 머리를 아무리 굴려서 세영이 싫은 소리를 남발해도 절대 그딴 거짓말에 넘어갈 내가 아니니까 괜히 힘 빼지 마. 그렇게 세영이를 믿어? 당연한 거 아니야? 누구보다 순수하고 착한 세영이 말이라면 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 그 정도로 나한테 있어서 그녀는 별이고 달이고 태양과도 같은 존재야. 그녀를 만남으로 인해 내 인생은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됐고 그녀와 함께여야만 내 존재의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됐고 그녀가 없는 세상은 이제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암담해. 이 정도면 너가 내 곁에서 떠나야 할 이유로 충분하지? 그래 그렇게 원한다면 헤어져줘야지. 부디 사장딸이랑 결혼해서 꿈에서도 그리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길 바란다. 드디어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날 축복해주기로 한 거야? 그렇다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결혼식에 초대해줄게. 1억짜리 예식장에 구경 와서 맛있는 식사하고 가. 그게 3년을 만나준 너한테 주는 내 마지막 배려이자 선물이야. 그래 결혼식 예상대로 잘 치르길 바랄게. 잠시 후 너 결혼하니? 어떻게 알았어? 너한테 청첩장 보낸 적 없는데? 상우한테 들었어. 사장딸인 너랑 결혼해서 팔자 고치고 떵떵거리고 살겠다고 하던데. 너가 사장딸이니? 중학교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고모네 집에서 살아온 너가 어떻게 사장딸이니? 고모가 용돈을 안 줘서 떡볶이도 못 사 먹는다고 하면 친구들이 용돈 보태서 떡볶이 사주고. 고모가 옷이랑 신발을 사촌 오빠 걸 물려주고 새 걸 안 사준다고 하면 친구들이 엄마들한테 얘기해서 돈 보태서 사주고. 그렇게 돈 때문에 대학은 포기하고 고등학교만 겨우 나와서 카페에서 일하는데 남는 거 하나도 없다고 얼굴만 보면 하소연하던 네가 1억짜리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부잣집 딸이라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금방 뽀록날 거짓말을 한 거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거짓이라는 찰흙으로 아무리 멋진 성을 찍고 결혼을 한다고 한들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나한테 남자 뺏기더니 머리가 어떻게 잘못됐구나 너?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야? 평범한 부모가 살아계시는 거. 평범한 대학 나와서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거. 아님 무난한 성격의 평균 정도의 얼굴과 몸매 가진 거? 근데 그런 건 다 네 부모님한테서 받은 거고 네가 노력해서 가진 건 아니잖아? 하지만 난 달라. 난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모네 집에서 고모부와 사촌 형제들의 온갖 눈칫밥을 먹고 자랐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떡하던 살아남으려고 이르락 물고 발악했어.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카페에 취업해서 최선을 다해 일했고 드디어 내가 내 자신을 먹여 살릴 능력을 갖추게 됐어. 네가 온실 속의 화초라면 난 비바람을 이겨낸 강한 생명력을 가진 잡초야. 그렇다면 누가 더 상우 씨한테 어울리는 여자라고 생각하니? 고생하고 어렵게 큰 건 동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친구의 약혼자를 빼앗아도 되는 이유로 될 순 없어. 그것도 부잣집 딸이라는 거짓말로 얻은 결혼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순 없어. 잘난 척하지 마. 상우 씨는 내 배경이 아니라 나란 사람 자체의 매력을 느끼고 사랑에 빠진 거야.
날 사랑하게 된 건 운명이라고 상우 씨가 직접 말했어. 사랑. 1억짜리 결혼식 비용을 상우더러 내라고 해도 상우 입에서 사랑이란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1억이 뭐가 어쨌단 말이야? 같이 벌면 금방 갚을 수 있는 돈 아니니? 상우는 너랑 같이 고생해서 돈 벌 생각 전혀 없던데? 부자 처가덕으로 장차 사장이 돼서 최고를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살 생각이던데. 어차피 너랑 결혼해도 부자 못 되잖아. 그렇다면 너랑 결혼하던 나랑 결혼하던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오히려 내가 너보다 더 이쁘고 사랑스럽고 골칫덩어리인 장인어른 장모님이라는 혹도 없으니까 내가 100번 더 나은 거 아니냐고. 뭐, 골칫덩어리? 그래, 니네 부모님 하루 종일 집에서 놀기만 하는 백수들이라며? 돈만 까먹는 그런 노인네들의 뒤치다꺼리를 앞으로 몇십 년 할 생각하면 온몸에 힘이 다 빠진다고 하던데, 상우 씨가. 그 인간이 정말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결혼이 애들 장난이니? 연애는 둘의 문제일지 몰라도 결혼은 그 가족까지 같이 달고 가야 하는 문제인데 능력도 없는 처갓집을 반길 남자가 세상에 어딨어? 자식한테 집만 되는 부모라면 차라리 없는 게 100배 더 낫지. 상우 씨 어머니도 너보다는 내가 낫다고 했으니까 탓하고 싶으면 예비 씨 어머니 맘에 못 드니 능력 부족이나 탓해. 상우네 어머니가 나보다 네가 더 마음에 든다고 했다고. 벌써 상우 어머니도 만나뵌 거야? 어머니 선물 양손에 바리바리 싸들고 인사 갔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역시 있는 집딸은 스케일이 다르다며 감탄하시던데? 올 때마다 과일 바구니나 하나 달랑 들고 오는 어떤 여자랑은 달리 통도 크고 베풀 줄도 알아서 맘에 든다며 하루빨리 결혼해서 손주 안겨달라고 하던데? 결혼식에 모실 부모님도 없으면서 결혼식 할 궁리는 잘도 했다 너? 부모님이야 없으면 만들어내면 되지 부모가 안 계시면 결혼도 못한다는 거야? 인물 좋고 인상 좋고 연기력 좋은 부모님을 구해와서 혼주석에 앉히면 만사형통이니까 걱정을 빙자한 오지랖 좀 부리지 마. 부모님은 결혼식 끝내고 해외에 이민 갔다고 하면 누구도 의심 안 할 거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찌그러져 있으라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그 결혼을 꼭 해야 하는 이유라도 있니? 이런 말 내 얼굴에 침 뱉기지만 상우네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상우도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고도 평범한 남자인데다가 약혼 여친구랑 바람까지 피는 놈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어렵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 남자와의 결혼에 목숨을 거는 거야? 네 남자니까. 뭐라고? 네 건 모나다 좋아 보여서 뺏고 싶으니까. 나보다 특별한 거라곤 하나도 없는 주제에 학교 다닐 때부터 나보다 친구도 많고 주변인들한테 사랑받는 꼴이 싫었어. 한쪽으로는 싫지만 한쪽으로는 또 동경하고 네가 가진 모든 게 욕심나고. 네가 너무 싫지만 네 곁에 있으면 친구들도 많고 나까지 관심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억지로 네 옆에 붙어 있었던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나한테 관심을 보인 사람이 없었는데 상우 씨는 달랐어. 나한테 눈길을 줬고 내 말에 귀 기울여줬고 내 흠모를 기쁘게 받아줬어. 그래서 그 사람이 욕심났고 내 거로 만들고 싶었어. 내가 사장딸이라고 하면 나한테 올 것 같고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결혼하고 싶었다고.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네. 쓰레기 같은 그 남자 너한테 던져줄 테니 주워가서 결혼하고 잘 살아. 한 달 후, 현주야, 나 좀 도와줘. 나 세영이한테 완전 속았어. 사장 딸이란 것도 거짓말이고 지 부모님이 결혼식 비용 1억을 대준다는 말도 거짓말이었어. 명문대 나왔단 것도 그리고 은행에 다닌단 것도 5억 넘게 모았단 말도 몽땅 다 거짓말이었어. 결혼하면 우리 아빠한테 차 사주고 우리 엄마한테 집 사주겠다고 한 약속도 다 거짓말이래. 아니 어떻게 저런 여자가 다 있어? 왜 거짓말했냐고 따지니까 자기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했대. 거짓말도 100번 하면 그게 현실이 된다는 속담이 있다며. 꿈을 이루기 위해 자기 주문을 외운 것일 뿐 거짓말이 아니래. 완전 정신병자 같지 않아. 현실이라고 강하게 믿으면 상상 속의 일이 현실이 된다고 믿는 이상한 여자야. 머리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 세상에 어떻게 저런 여자가 있을 수 있어? 제발 부탁인데 저 여자 좀 어떻게 해줘. 나 저런 여자랑 평생 살기 싫단 말이야. 살기 싫으면 파혼하면 되잖아. 그게 저번 주에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단 말이야. 결혼 인사 자리에서 장인어른이 명품 시계를 주고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게 어떠냐고 하길래 귀신에 홀린 듯이 그 길로 그 여자랑 혼인신고하러 갔는데 알고 보니 장인어른도 그 여자가 구해온 알바고 시계도 짝퉁이었어.
그 여자가 말한 건 하나부터 열까지 몽땅 다 거짓말이었어. 예식장 비용도 내가 먼저 절반 내면 나중에 전액 다 입금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만 믿고 내가 번 돈 다 넣었는데 이게 대체 무슨 개떡 같은 상황이냐고. 결혼식을 하려면 5천만 더 내야 하고 결혼식을 취소하면 계약금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처지야. 나 이제 어쩌면 좋아. 넌 똑똑하니까 답을 알 거 아니야. 제발 부탁이니까 나한테 길을 알려줘. 나 너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너무 늦은 건 아니지? 이미 혼인신고까지 다 한 유부남이 어디서 감히 나한테 돌아오겠대. 내 친구랑 바람나서 날 배신한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는 이미 끝인 건데 돌아오는 거 좋아하고 자빠졌네. 그럼 세영이 그 여자한테 이혼하라고 설득이라도 좀 해주라. 응? 이건 분명 사기 결혼인데 뻔뻔한 그 여자가 그걸 인정하지 않아. 엄마도 기가 막혀서 화병이 나서 들어누우셨고 아빠는 내 얼굴 보기도 싫다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나 어쩜 좋아? 혼자 독립하던가 세영이 집에 들어가서 살던가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고 나한테 징징대지 마. 아, 그리고 이 와중에 미안한데 우리 결혼 예식장 취소한 비용은 전액 네가 내고. 결혼 앞두고 바람 펴서 파혼하게 된 거에 대한 위자료도 지불해. 변호사 통해서 네 회사로 곧 내용 증명 보낼 거니까 내가 요구한 액수 그대로 입금해. 아니,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 상황에 꼭 그래야겠어? 인생 엉망으로 산 네가 치러야 할 대가야. 잘못된 건 바로잡고 지은 죄는 갚으면서 살아야 인간이지. 세영이가 그러더라? 둘이 같이 벌면 세상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넘을 수 있다고.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나한테 위자료를 갚아. 그건 니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사죄거든. 그 후 그 후 전 그 두 불륜 남녀한테서 위자료를 받고 연놈들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창들한테 들은 소문에 의하면 그들은 결국 결혼식도 치르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한 채로 같이 며칠 살다가 결국 이혼했다고 합니다. 집에서도 쫓겨나서 갈 곳도 없는지라 웬만하면 세영이랑 같이 살려고 했는데 어릴 때 친척네 집에서 받은 상처가 트라우마였는지 이틀이 멀다 하게 히스테리를 부리고 의부증증세로 사람을 못 살게 굴어서 결국은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고 소송을 통해서 어렵게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전 세영이한테는 감사의 마음이 더 큽니다. 저 대신 쓰레기를 회수해간 고마운 여자니까요. 남편 잡아먹은 주제에 뻔뻔하게 장례식장에서 자리를 지키고 거짓으로라도 우는 척을 한 번 안 한 못되고도 독한 년. 내 아들을 사랑하니까 제발 결혼 허락해달라고 애원할 땐 언제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같이 잘 살겠다는 맹세를 할 땐 언제고. 이제 겨우 몇 년 살았다고 벌써 내 아들을 잡아먹어서 다신 오지 못할 곳으로 가게 만들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아니, 넌 분명 인간이 아니야. 넌 구미호고 흡혈귀임에 틀림이 없어. 너랑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내 아들은 겨우 35살 나이에 죽지도 않았을 테고. 난 흰머리 흩날리며 검은 머리 새끼를 저승으로 보내는 침통함을 맛보지 않아도 됐어. 이 모든 불행과 고통은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 아들은 새끼도 한 번 못 안아보고 죽었고 난 내 노후를 책임져줄 든든한 아들을 잃고 독거노인이 되게 생겼어.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책임지고 내 아들을 살려내던가 아님 책임지고 내 노후 자금을 입금시켜. 잘 나가다가 어머니 노후 자금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자식을 낳고 키운 게 노후에 의지하고 노후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인가요? 제발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세상 모든 건 주는 게 있음 받는 것도 있어야 하는 법이야. 설사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해도 무조건적인 희생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야. 내가 10달 동안 배 속에 품고 배 아파서 낳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가며 젖 먹여서 키우고 비싼 돈 들여 학원 보내고 대학까지 보냈으면 그 다음엔 내가 효도를 받을 차례인 거야. 근데 네 남편은 나한테 생활비를 준 지 10년도 안 돼서 죽어버렸는데 이게 과연 수지에 맞는 장사라고 보니 넌? 자식을 낳고 키우는 걸 장사로 생각하시는 분이라니 할 말이 없네요. 남편 잡아먹은 죄인인 네가 할 말이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겠지.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말고 내 아들 집에서 나가. 내 아들이 죽고 없는 이상 그 집이랑 내 아들 재산은 다 엄마인 내 거니까 넌 그 무엇 하나도 욕심내지 말고 조용히 몸만 빼. 그 사람 유산의 법적 상속인은 아내인 저한테 있고 어머니한테 갈 건 아무것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돈에 눈이 멀어서 어른을 속여 넘기려는 꼴 좀 봐, 천박하긴.
변호사 통해서 다 알아본 사항이라 틀림없는 정보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죽었는데 흔들림 하나 없이 냉정하게 변호사까지 찾아봤다고? 교활하고 치밀하고 독한 년. 설마 아니 니들 한 달 전부터 이혼 얘기 오고 갔다는 사실을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어차피 이혼하기로 한 사이고 그 사이에 운 나쁘게 내 아들이 죽었는데 니까짓게 대체 무슨 낯으로 내 아들이 유산을 욕심내는 거니? 이혼 쪽으로 마음 정리를 했을 뿐이지 정식으로 이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이혼 사유가 뭔지 몰라서 그러세요? 어머니의 아들의 외도 때문이잖아요. 바람핀 주제에 사과 한마디 없이 위자료 줄 테니까 이혼해달라고 한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자랑 재혼할 거니까 제발 자기 인생에서 꺼지라고 폭언을 서슴지 않게 내뱉은 인간이에요. 밤 11시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술이 들어가니까 어린 내연녀가 생각난다며. 저와 함께 있는 매분 매초가 지옥 같아서 숨이 막힌다고 내연녀를 만나러 차 몰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그 말도 고인이 된 인간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선택한 단어고 제 마음속에 그 인간은 그냥 뒤진 거예요. 술 처먹고 더러운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음주운전을 하면서 내연녀를 찾아가다가 천벌을 받고 뒤진 거요. 불행 중 다행으로 건물 귀퉁이에 차를 박고 혼자 뒤졌으니 망정이지. 억울한 다른 분이 목숨까지 같이 걷어갔으면 그 죄를 어쩔 뻔했어요. 그랬다면 어머니는 살인자의 애미가 돼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여생을 부끄럽고 죄스럽게 살아야겠지요. 내 아들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뭔 헛소리가 그렇게 많은 거야? 그 집은 내 아들이 사업해서 산 집으로서 너한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하는데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내 말 같지도 않은 말에 대꾸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좀 꺼지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을게. 그 집 나한테 넘길 거야, 안 넘길 거야? 그러니까 이 집의 법적 상속인은 저라고 했잖아요. 법은 무정해도 사람은 심장이 뛰고 살아 숨쉬는 감정이 있는 동물인데 자식 잃은 나한테 정말 그 무엇 하나도 베풀지 않겠단 거야? 지금까지 우리 아들이 매달 주는 용돈으로 넉넉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모든 게 다 끊기면 난 어떻게 살란 거야? 집을 못 주겠으면 돈이라도 입금시켜? 우리 아들이 지난번에 지나가는 말로 4억은 모았다고 했으니까 그 절반인 2억 나한테 넘겨. 그럼 2번 다시 널 귀찮게 안 할 거고 너도 그게 훨씬 더 깔끔하지 않겠어?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어머니한테 그 사람이 남긴 건 아무것도 줄 생각 없습니다. 결혼 인사 간 날 지방대를 나온 무식한 년이 잘난 내 아들을 꼬셔서 결혼하려고 한다고 제 몸에 찬물을 뿌리고 명절에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무능하고 똥손인 며느리가 맛대가리라고는 없는 음식을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손님들이 맛도 보기 전에 그 많은 음식들을 쓰레기통에 다 부어버리고 친구들 아들들은 다들 연하 여자를 만나서 새끼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당신 아들은 동갑인 여자를 만나서 결혼 2년이 넘도록 새끼도 하나 못 안아보면서 살아야 하냐고. 더 젊고 이쁜 여자를 직접 찾아줘야겠다는 인간답지 않은 소리를 짓거리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정말 지 아들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자를 구해서 붙여줬죠. 그리고 그 애미의 그 아들이라고 뒤진 제 남편놈은 애미가 마련해준 맞선 장소에 나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랑 관계를 맺고 본격적인 불륜을 시작했죠. 뒤지는 그날도 절 보고 돼지 같은 할머니라는 폭언을 퍼붓고 내연녀를 만나러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건방지고 비열한 그 꼬라지를 보고 하늘도 노하셔서 천벌을 내린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을 잡아먹은 인간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예요. 그래놓고 엉뚱한 절 남편 잡아먹은 죽일년 취급하는 꼴이 얼마나 어이없는지 알기나 해요? 절 이혼녀보다 더 싫은 사별녀로 만든 거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한계를 뚫고 있으니까 다치지 않으려면 조용히 좀 계시라고요. 안 그럼 저도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조심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네가 감히 날 협박해? 기다려. 내가 절대 이대로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날 화나게 한 거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일주일 후. 어머니, 저 지금 병원이에요. 근데 제가 왜 병원에 있는지 뭐 짚히는 데 없어요? 내 아들도 죽고 없고 너랑 난 이제 남남인데 네가 왜 병원에 들어갔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왜 교통사고라도 당했니? 거봐요, 어머니는 짚히는 데가 있으시잖아요. 병원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 이유밖에 더 있니? 내 아들이랑 결혼하고 2년이 넘게 어디 아파서 입원한 적이라고는 없는 네가 입원할 일이라곤 교통사고밖에 더 있냐고. 내가 뭘 했니?
내 아들 유산을 혼자 다 차지하려고 하면 천벌받는다고 했니 안 했니? 그래도 안 죽고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네, 유감스럽지만 살아있습니다. 근데 천벌은 하늘이 내리는 건데 왜 한낱 어머니가 가짱게 천벌을 내리고 그러세요? 인간이 건방지게 신의 영역에 일을 하려고 하면 도리어 천벌받는단 걸 모르시나 봐요? 뭐야, 사고 나서 입원하더니 머리가 어떻게 잘못됐니? 지가 부주의로 사고 내고 왜 나한테 걸고 들고 연병이야? 내가 너 보고 사고 나서 입원하라고 저주했니? 절 없애기 위해 꾀하셨잖아요, 아닌가요? 뭐야, 이게 말이면 단 줄 아나? 내가 대체 왜 그런 짓을 하니? 남편을 잡아먹더니 재미 붙어서 이젠 시애미까지 잡아먹으려고 날뛰는 거야. 이런 흡혈귀 같은 년, 처음부터 이런 년은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어? 지가 흡혈귀면서 누굴 보고 흡혈귀래. 뭐야, 아들이 살아있을 땐 눈만 마주치면 돈 달란 소리를 입에 달고 살더니 아들이 죽고 유산이다 며느리한테 간다고 하니까 이번엔 며느리를 없앨 궁리를 하셨어요? 집이랑 돈이 그렇게 욕심났어요? 타인의 목숨을 뺏고 자기 인생까지 파멸로 이끌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돈이 그렇게 대단한 물건인가요? 난 모르는 일이라니까 왜 자꾸 날 물어지고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거니? 네가 괜히 왜 멀쩡한 내 목덜미를 물고 뜯고 미친 것처럼 달려드니? 저희 집이 살짝 외딴 곳에 있고 주변에 카메라가 없단 걸 알고 퇴근하고 집에 가는 절 박으셨잖아요. 제가 쓰러지자 금방 차를 돌리고 내빼시는 어머니 얼굴을 똑바로 봤는데 그렇게 모른 척 오리발내 민다고 해서 이 사건에서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날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네 눈에 비친 환각이었겠지. 사고를 당해서 의식이 가물하고 머리가 잘못된 여자의 환각 따위에 놀아날 정도로 우리나라 경찰들 허술하지 않아. 아버님 차로 범행을 저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다는 증거가 있냐고 하는데 왜 자꾸 물증도 없이 심증만으로 사람을 죄인으로 모는 거야? 아버님 차에 설치돼 있는 블랙박스를 이미 확인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우리 차에 블랙박스 따위는 없어. 짠돌이 네 시아버지가 그런 걸 설치했을 리가 없어. 최근 어머니 하는 짓이 수상해서 몰래 블랙박스를 설치했다는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경찰분들이 직접 병원에 오셔서 블랙박스 기록을 확인했고 제 진술을 다 기록해서 갔습니다. 춤바람이 나서 돌아다니고 돈을 물쓰듯 쓰는 어머니의 더러운 꼬리를 잡으려고 블랙박스를 설치했더니 젊은 놈이랑 차에서 추악한 짓거리를 하는 건 물론 며느리를 차로 박는 증거까지 나오니까 아무리 강한 아버님이라고 해도 손을 다 떠시던데요? 그 와중에 아들 내연녀를 소개해준 사람도 어머니고 아들이 그 내연녀를 만나러 가다가 죽었다는 사실까지 아시고 아버님 절대 어머니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꼴참 좋네요? 춤바람난 놈한테 돈을 갖다 바치려고 아들 유산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지랄지랄을 하고 절대 못 내놓는다고 하니까 절 없애고 아들 유산을 차지할 음모를 꾸민 거예요? 사람이 얼만큼 미치면 사람을 없앨 무서운 생각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죽었니? 안 죽었잖아. 멀쩡히 살아있으면 됐지. 경찰은 왜 부르고 일을 크게 만드는 거야? 넌 내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난 너한테 그 정도 분풀이도 못하니? 그러니까 네 아들은 네가 잡아먹었다니까 왜 자꾸 나보고 잡아먹었다고 하냐고 이 정신나간 여편네야. 뭐니? 여편네. 네가 지금 감히 시애미인 나보고 니라고 했니? 당신이 당신 아들을 잡아드신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내 시애미 도모도 아니야. 그리고 지금은 그냥 날 죽이려고 한 살인미수 죄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내가 너 같은 버러지한테 존댓말 쓸 필요 있어? 뭐 살인미수 죄인? 난 그냥 건방진 네 꼴이 괘씸해서 혼 좀 내주려고 한 것일 뿐 결코 널 죽이려고 한 적 없어. 내가 쓰러진 걸 보고도 그대로 내 빼날 망구가 날 죽이려고 한 적 없어? 그딴 어처구니 없는 말은 경찰서에 나가서 짓거려. 아니 그럼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내가 죄인이 돼서 철창 속에 갇혀야 하는 거야? 그런 곳엔 포악한 연놈들이나 가는 곳 아니니? 난 그냥 너한테 건방지게 놀지 말라고 경고하려고 했을 뿐인데 이게 그렇게 큰 죄니? 설마 하니 내가 며느리인 널 죽이려고 했겠어? 하도 싸가지 없이 나오니까 살짝 버릇만 가르치려고 했는데 살짝 세게 박은 것일 뿐이야. 그래, 이건 우발적 사고야. 그러니까 제발 경찰 따위들한테 우리의 모순을 맡기지 말고 우리 일은 우리끼리 해결하자. 이번만 용서해주면 두 번 다시 우리 아들 유산을 욕심내지도 않고 네 생활을 방해하지도 않을게.
그러니까 죽은 네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날 한 번만 용서해주라. 생전에 날 무시하고 나한테 상처만 준 그 인간을 들먹인다고 한들 내 마음이 흔들릴 리가 없잖아. 당신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비로소 우리의 악연이 끝날 것 같은 예감이 드니까 조용히 벌이나 받아. 그 후 시모는 결국 살인미수로 실형을 받게 됐고 아버님한테서도 이혼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님의 퇴직금은 물론 아들한테서 받은 적지 않은 돈들을 다 춘바람난 남자한테 꼬라넣고도 모자라서 그 내연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제 목숨까지 노렸다고 해요. 살인 같은 일은 남의 일인 줄로만 알고 살아왔는데 누군가 제 목숨을 노렸다는 생각만 하면 지금도 오싹해납니다. 다행히 전 너무 크게 다친 게 아니라 입원과 통원 치료를 통해 지금은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들을 잃고 마누라까지 깜방으로 보낸 아버님이 상처 또한 작지 않을 것으로 염려되지만 그것 또한 그분이 이겨내야 할 시련이겠지요. 안녕하세요. 상우 씨 와이프 핸드폰 맞죠? 맞는데 누구세요? 아, 인사가 늦었네요. 전 화영이라고 하고요. 상우 씨랑 사귀는 사이예요? 혹시라도 연락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정말 이런 카톡을 보내왔네요? 뭐야, 상우 씨가 저랑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상우 씨가 말하던가요.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니까 이혼해달라고요? 어지간히 미치지 않고서야 와이프한테 내연녀의 존재를 알리고 이혼해달라고 할 인간은 잘 없죠. 그럼 어떻게 알았단 거예요? 혹시 그 의부증여자들이 하는 남편 몰래 핸드폰 훔쳐봤어요?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포인트만 말해요. 나한테 연락을 했다는 건 뭔가 할 말이 있어서일 테고 그럼 빨리빨리 할 말하고 꺼져요. 근데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유부남이랑 바람핀단 말을? 그 사람 와이프인 나한테 다 공개한다는 게 얼마나 큰 리스크를 안고하는 무모한 짓인지 진심 몰라요? 그 정도도 모르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연락했겠어요? 그래봤자 위자료를 내야 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얼마면 되겠어요? 200만 정도라면 당장이라도 입금할 수 있는데. 지금 장난해요? 동그라미 하나가 빠졌는데요? 그럼 2천만이나 내야 한다고요? 나이를 대체 몇 개 먹었길래 하는 말마다 다 이렇게 한심하고 어이없어요? 아직 많이 어린 24살 아가씨인데요? 그 인간이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자랑 바람을 폈다고? 어리고 이쁜 여자한테 끌리는 건 남자의 본능이라고 하니까 괜히 그 사람을 원망하고 들들 볶는 짓 하지 말아요. 그럼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죄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 뭐라고요? 아줌마랑은 이제 설레는 느낌 하나도 없이 그냥 남매처럼 살고 있다는 말도 다 들었어요? 한 집에 살아도 각방 쓰고 그냥 룸메이트 같은 그런 관계라면서요? 그게 사실이라면 차라리 이혼하고 그 사람을 저한테 보내는 게 맞는 거죠. 아줌마긴 하지만 아직 할머니 정도는 아니니까 이혼하고 더 좋은 남자 만나면 되지. 굳이 마음 떠난 남자한테 매달려서 구차하게 사랑을 구걸하면서 살 필요 있어요? 그 인간이 정말 바람을 폈다면 상간녀인 그쪽이 나서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이혼해요. 근데 위자료 낼 돈은 있고 건방지게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있는 돈 탈탈 털고 부모님한테 빌려서라도 위자료 주고 이혼하게 만들어야죠. 어차피 대기업 다니는 상우 씨랑 결혼하면 그깟 위자료 몇 천만쯤은 금방 나올 수 있는 돈 아닌가요? 그 인간이 대기업에 다닌다고? 설마 남편 직장도 모르고 살았어요? 아이밖에 모르고 남편한테는 관심도 없는 여자라고 하더니 그 말이 사실인가 봐요? 그런 이기적인 여자랑 사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허해서 밖에서 저한테 따뜻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겠죠? 뭐라고? 위자료는 최대한 빨리 입금해 줄 테니까 빨리 이혼이나 해줘요. 배속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어서 굉장히 급하거든요? 아, 저 그 사람 아이를 임신했는데 몰랐죠? 그래요, 놀랍네요. 단순한 바람도 아니고 아이까지 만들어낸 니들의 뇌구조가 이해가 안 가도록 놀랍네요. 그 인간도 그쪽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서프라이즈를 주려고 아직 얘기하지 않았는데 왜요? 경고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입도 뻥긋하지 말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일이지 그쪽이 주제넘게 입댈 일이 아니에요? 니들이 만든 새끼한테 아무런 관심도 없으니까 오버 좀 하지 말아줄래요? 유부남의 아이를 임신한다는 게 얼마나 큰 모험인지도 모르는 한심한 여자 밑에서 태어나래가 불쌍하네. 유부남이던 아니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전 그냥 제가 사랑하는 남자 아이를 가진 것일 뿐인데 그게 대체 뭐가 잘못됐단 거예요? 그쪽도 낳은 상우 씨 아이 전 낳으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요? 세상에서 절 제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 분명 제가 임신했다고 하면 기뻐할 거예요? 임신 소식을 알리는 동시에 혼인신고 하고 싶으니까 다 포기하고 그냥 이혼이나 해줘요.
이혼 요구하기 전에 남이 남편이랑 놀아나서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 가정을 파괴한 죄에 대한 돈을 내라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네. 아, 그래요. 그깟 위자료 주면 되잖아요. 대기업 다니는 남자랑 결혼할 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도 남는 장사 아닌가요? 그래요. 그렇게 계산을 잘한다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 없겠네요. 소원대로 그 남자랑 잘 살기 바래요. 한 달 후, 위자료도 받고 이혼도 했으면 이젠 그만 그 사람을 놔줘야지. 아직까지 곁에 꼭 묶어두려는 건 무슨 경우예요? 무슨 사람이 그렇게 상도덕이 없어요? 제 남자를 꼬시면 제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처신 똑바로 해요. 혼인신고도 안 한 상간녀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하는지 삶은 소가 웃다가 꾸러미 터지겠네. 쓰레기 그 인간은 집에서 내쫓은 지 오래니까 나한테 와서 찾지 말고 딴 데 가서 찾아. 찾고 싶어도 전화도 안 받고 이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는 건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더 있어요. 그쪽이 애를 내세워서 저한테 오려고 한 그 사람 발목을 잡은 게 아니겠냐고요. 그 인간 발목을 잡은 사람이 왜 꼭 나라고 생각하니? 내가 싫어서 너랑 바람핀 놈이 나한테 무슨 미련이 남아있다고 이혼한 내 곁에 남아있는단 거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쪽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대체 어디 갔단 거예요? 내연녀한테 간 거로 짐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오긴커녕 연락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찬물도 순서가 있다고 했으니까 넌 아직 한참 더 기다려야 할 텐데? 아, 물론 기다린다고 해서 꼭 너한테 간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말이야.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순서는 뭐고 기다려야 한다는 건 또 왜냐고요? 아, 역시 몰랐구나? 그 인간한테는 너 빼고 내연녀 둘이나 더 있고 그 중에서도 넌 그 인간이 좋아하는 순서 3번이던데 전혀 몰랐어? 제가 3번이라고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분명 절 제일 사랑한다고 했어요. 와이프랑 나중에 누굴 더 좋아하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절 좋아한다고 했다고요? 정실 부인이랑 첩은 그냥 태생부터 다른데 건방지게 너랑 날 비교하니? 네 비교 대상은 내가 아니라 너랑 똑같은 처지의 또 다른 두 내연녀들이야.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남자가 컴에 새 내연녀의 사진이랑 동영상을 저장한 파일을 봤는데 좋아하는 순서로 1번, 2번, 3번이라고 번호를 달았는데 너가 3번이더라? 그 인간 지금쯤은 아마 1번한테 갔을걸. 세상에 이럴 수는 없어요. 전 그 사람 아이까지 임신했는데 어떻게 제가 아닌 딴 년한테 갈 수 있어요? 1번 년은 대체 어떤 년이길래 감히 남의 남자를 중간에서 낚아채가는 거예요? 첩이 첩고를 못 본다는 말이 꼭 널 두고 하는 말 같다. 객관적으로 봐도 1번이 너보다 훨씬 더 이쁘고 매력 있어 보이던데 굳이 너한테서 남자를 뺏어갈 필요 있니? 남자놈이 알아서 그쪽으로 가기 마련인데. 임신했다고 이혼해달라고 큰소리 치더니 꼴 좋다? 남자한테 버림받고 미혼모가 돼서 고생된통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그 사람 이제 임신 사실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부탁이니까 당장 그 사람한테 제가 임신했단 걸 전해주세요. 제가 보낸 톡은 확인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확인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단한 것일 텐데? 그리고 네가 임신한 사실은 내가 벌써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은 의심할 필요 없어. 너가 임신했단 걸 알고 완전 황당해하던 얼굴 표정을 봐선 그냥 36개 주랭랑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너한테서 도망간 게 분명하니까. 아니, 왜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 사람 아이를 낳아주겠다는데 왜 도망가요?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거짓말해. 네가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했니? 대기업 다니는 남자랑 결혼해서 전업주부로 편히 살 생각으로 일부러 임신한 건 아니고. 그리고 임신이 뭐 별거니? 씨만 뿌리면 싹은 트고 꽃은 피기 마련 아니야? 그 쉬운 걸 하나 하고 평생 남자 등에 빨대를 꽂고 등골을 빼먹을 생각하는 자체가 인생을 우습게 보는 거란 걸 왜 몰라? 정실인 나한테서 이미 딸을 받고 제일 사랑하는 1번 내연녀한테서 아들을 받는데 3번인 네가 몰랐는지 관심이나 있겠니? 양육비만 더 뜯기게 생겼는데 도망가지 않고 되겠냐고. 그 사람이 절 차단하고 딴 년한테 갔단 말이 사실이란 말이네요, 그럼? 아니, 그럼 전 어떡해요? 그 사람이랑 결혼하기 위해 직장도 이미 다 그만뒀고 그쪽한테 위자료를 주기 위해 모아놓은 돈도 다 쓰고 친구들한테 빌리기까지 했는데 앞으로 혼자 아이 낳고 키우면서 어떻게 그 빚을 다 갚냐고요. 네가 뿌린 씨앗이니까 네가 알아서 거둬야지 별 수 있니? 저기 그러지 말고 제가 준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쪽은 출산도 했고 육아도 하고 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말이에요. 너무나 잘하니까 한 푼도 못 돌려주겠는데?
전 남편 놈이랑 그 새 내연녀년들한테서 받은 위자료는 한 푼도 안 건드리고 적금 들었고. 그거로 앞으로 우리 딸한테 팍팍 지원해줄 생각인데? 똑같은 그 사람 자식인데 왜 그쪽 아이는 지원받을 수 있고 제 아이는 아무것도 지원받을 수 없냐고요. 이건 뭐 개돼지보다도 더 아둔한 물음이라 대꾸할 가치도 없네. 본처인 나와 첩인 네가 같은 위치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얼탱이 없으니까 파스. 그럼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만 얘기해줘요. 그쪽은 알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의 일본 내연녀가 어디 사는지요. 알아도 알려줄 힘 없으니까 못 알려주겠는데? 내연녀 셋 중에서 유일하게 겁도 없이 건방지게 날 화나게 한 년한테 내가 대체 왜 그런 친절을 베풀어야 한단 거야? 찾고 싶으면 너 혼자 네 힘으로 찾아. 그 인간 직장에 찾아가도 없는 사람이라고 다들 똘똘 뭉쳐서 절 속이는데 대체 어디 가서 찾냐고요. 아직도 중소기업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을 대기업 다니는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뭐라고요? 그 나쁜 놈이 직장까지 속였다고요? 그럼 그 직장 알려줘요. 당장 찾아가서 따져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려줄 의리는 없다고 했잖니. 안 그래도 벌이가 시원치 않은데 네 배송 물건한테까지 양육비를 주게 되면 내 딸 양육비는 받을 수 있을런지 장담할 수가 없잖니. 같은 여자고 엄마면서 정말 못됐네요. 그렇게 잔인하게 놀고 나중에 천벌받을까 두렵지도 않아요? 내 남편을 훔치고 내 가정을 박살낸 너 같은 천한년한테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네? 너나 천둥 번개 치는 날 조심해. 그 후 아이 면회가 있는 날 전 남편한테 은근슬쩍 3번 상간녀에 대해 물었더니 교묘하게도 아직 그녀한테 직장과 집 주소를 들키지 않고 몰래 1번 내연녀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까지 속이고 그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린 전 남편 놈도 나쁜 놈이지만 유부남인 걸 뻔히 알면서 임신하고 저한테 이혼하라고 건방지게 놓은 그녀도 잘한 건 없기에 그 일에 대해선 더 이상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전 제가 받을 양육비만 꼬박꼬박 받으면 그걸로 끝이니까요. 전 남편은 1번 내연녀와 재혼 후 처가 식구들과 합가해서 혼자 벌어서 온 집 식구를 먹여 살리는 게 지옥인데 그 와중에 1번 내연녀의 집착과 의심이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다 때려치고 싶단 말을 한 적이 있는 걸로 봐서 지금의 생활이 그다지 행복하진 않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위안이 됐습니다. 동시에 새 여자랑 바람핀 놈이 행복하게 잘 살면 그거야말로 천인공노할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당신 아직도 이번 추석에 고향에 내려간다고 엄마한테 연락 안 넣었어. 그런 건 며느리인 당신이 알아서 척척해야지. 일하는 내가 회사서 엄마한테 꼭 그런 전화까지 받게 만들어야겠어? 며칠 전에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추석 전에 미리미리 시골에 내려가서 필요한 것들 사고 손님 맞이 대청소도 해놓을 테니까. 어머니는 아무 걱정 마시라고 따뜻한 전화 한 통 넣으라고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했는데 가장인 내 말은 대체 어디로 들은 거야? 나도 틀림없이 전한 것 같은데. 이번 추석 명절에는 시댁에 안 가고 친정으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한 집안의 며느리가 돼서 할 말이냐고. 세상 천지의 명절에 시댁에 안 가는 며느리가 어딨어. 시집을 왔으면 시댁 귀신이라는 각오를 하고 시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며느리 도리를 해야지 어떻게 명절에 친정에 갈 궁리를 할 수 있냐고. 당신은 명절에 부모님 뵈러 가도 되고 난 명절에 우리 부모님 얼굴 보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으면 내 앞에 가져와 봐. 그런 법이 어딨어? 그런 법이 없어도 대대로 이어온 교과서 같은 전통이란 게 있는데 한국에서 40년을 살면서 그런 것도 내가 일일이 배워줘야 알겠어? 대체 왜 날 시댁에 못 끌고 가서 안달인 거야? 시골에 내려가는 즉시 당신은 고향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나가버리고 매일 술만 마시고 방에 누워서 편히 잠이나 자면서 청소랑 음식하고 설거지 같은 일은 몽땅 다 나한테 떠맡기는 주제에 무슨 염치로 뻔뻔하게 매번 날 거기로 끌고 가서 종년으로 만드는 거야? 내가 하는 음식 하나하나 청소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는 어머니와 술도 하나 제대로 못 붓는 어설픈 며느리가 들어와서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화를 북같이 내는 아버님. 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형수인 나더러 이것저것 해달라 부려먹으려고 드는 싸가지 시동생. 그리고 며느리는 원래 손님들이 다 돌아가신 다음 명절 사흘째 되는 날 친정에 가는 거라고 연병 떠는 시누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그 사람들이 왜 오직 며느리인 내 앞에서만 비상식적으로 변하는지 너무 황당하고 왜 내가 그런 이중적이고 이기적인 인간들의 시중을 들기 위해 꾸역꾸역 매년 시골에 내려가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제 더는 참고 싶지도 않아.
그딴 취급받으면서 매년 그 집 구석으로 발길을 하는 내가 너무 등신 같아서 더는 못하겠으니까 이번엔 당신 혼자 시골에 내려가. 10년을 명절 때마다 당신 본가에 내려갔으면 나도 할 만큼 했어. 나도 명절 당일에 날 낳아주고 길러준 우리 부모님이랑 만나서 사랑도 받고 효도도 하는 딸이 되고 싶으니까. 더 이상 날 시댁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자유를 줘. 난 세장에 갇힌 새가 아니야. 당신이 전업주부로 달랑 애만 하나 키우면서 편하게 사는 게 다 누구 덕이라고 생각해? 다 내가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자고 싸고 등 따시고 배부른 생활할 수 있단 걸 몰라서 그래. 내 덕에 여유작작하게 살면 날 하늘처럼 떠받들고 우리 가족한테도 싹싹하게 최선을 다해야지. 싫은 소리 좀 들었다고 명절에 시댁에 얼굴도 내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업군에 수입이 없어도 상관없단 거야? 이젠 하다 돈으로 협박하니? 결혼 초에 일 그만두고 전업주부 해달라고 한 사람은 당신 아니니? 어린 아들을 남의 손에 맡기기 싫다고 집에서 아이만 잘 키우고 자기 내조만 잘해달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시댁의 온갖 대소사에 다 참석했고 당신이 아무 걱정 없이 일에 전념할 수 있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와서 돈 한 푼 못 버는 무능한 주부라고 날 우습게 보는 거야? 물론 돈 때문에 이혼 못하고 숨 죽이고 사는 여자들도 있겠지만 난 아니야. 이혼 그런 거 이젠 무섭지도 않아. 지금처럼 부부도 아니고 남매도 아니고 남도 아닌 어정쩡한 관계로 사느니. 차라리 이혼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뭐라고? 이혼하면 어디 갈 데나 있고 큰 소리야. 가다니 나더러 어딜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하면 당신은 집에서 나가야 하잖아. 친정에는 처남네 부부가 장인어른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이혼한 딸인 당신이 들어갈 자리나 있겠어? 어릴 때나 이쁜 딸이지 시집가서 출가외인이 된 딸이 이혼당하고 친정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좋아할 부모가 어딨어. 그쪽에는 이미 며느리까지 받고 며느리 눈치도 있는데 마냥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이혼당하고 쫓겨난 초라한 모습으로 처남네 부부랑 한 집에서 같이 살 자신 있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친정에서 산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일 것 같아? 당신은 시집살이보다 더 설픈 게 친정살이란 말도 못 들어봤어? 우리 부모님이 당신 부모님인 줄 알아? 딸이 이혼하고 친정에 돌아오자 소박 맞고 친정으로 기어든 멍청한 년을 당장 내쫓으라고.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댔다는 당신 아버지랑 우리 부모님을 같은 부류의 인간이라고 매도하지 마. 우리 부모님은 힘들면 언제든 상관없이 친정이라는 언덕에 와서 비비라고 하신 분들이야.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세상 부모를 다 당신 부모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지 마. 기분 나쁘니까. 그리고 이혼하면 나더러 집에서 나가란 건 또 뭔 기함할 소리야. 내가 왜 내 집에서 나가야 하니? 내가 우리 집 가장이니까 이혼하면 당연히 여자인 당신이 집에서 나가야지. 그게 뭔 말도 안 되는 엉성한 논리냐고. 그런 엉터리 논리가 과연 이 사회에서 통할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에 우리 부모님의 지원을 받고 지은 집이 어떻게 네 집이 되고 집주인인 내가 왜 그 집에서 쫓겨나야 한단 건지 희한한 궁리만 하는 네 머릿속이 궁금하다. 시끄럽고 어쨌든 그 집의 가장은 나니까 그 집에 대한 권리는 나한테 있다고 봐야 맞지. 진명에도 나고 그 집을 지을 때 업체를 찾고 하나하나 설계한 것도 나야. 주방, 화장실, 욕실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내가 연구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들이고 당신은 그 무엇 하나에도 신경 쓴 적 없어. 하긴 밖에서 딴 년이랑 재미 보느라 바빠 죽겠는데 집 짓는 데에 관심이나 있었겠냐고. 집에 대해 상의를 할라치면 바쁜 사람 건드리지 말고 알아서 하라고 짜증만 내고. 집이 완공할 때까지 돈 한 푼 내지 않은 주제에 자기 집이라는 말이 어쩜 그렇게 술술 잘 나오는지 참 뻔뻔도 하다. 심지어 내 언니한테 날 내쫓고 이 집에서 같이 살자는 기도 안 막히는 개소리를 했다며?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았단 거야? 아니 애초에 내 연녀는 또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리냐고. 내가 언제 밖에서 여자를 만났다고 내 연녀가 대체 웬 말이야. 그 여자한테서 받은 전화만 5번이야. 일주일 전부터 하루가 멀다하게 한 번씩 전화와서 주문처럼 외워대곤 해. 당신 남편이 사랑하는 여자는 자기니까 40 넘은 아줌마는 이혼하고 단독주택에서 나가라고 히스테리를 부려대고. 전화번호를 차단했더니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와서 자기 남자한테서 떨어져 나가라고 집착을 해대는데. 제발 부탁이니까 정신병자 같은 그년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될까. 증거만 찾으면 이혼하려고 그년 전화는 무시하려고 했는데. 어제 저녁 그년이 또다시 나한테 전화를 걸어왔고 불행하게도 우리 딸이 그 전화를 받고야 말았어. 우리 딸 목소리를 내 목소리로 착각했는지 그녀는 또다시 남편한테 버림받은 늙은 여자는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그 말을 들은 우리 딸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
이제 겨우 10살이긴 하지만 믿었던 아빠가 바람이 났고 그 바람난 여자가 엄마인 날 압박한다는 눈치쯤은 있어서. 그저 나를 받은 후부터 지금까지 천진난만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아빠를 그냥 그 여자한테 보내주라는 말만 했어. 10살 딸아이한테 그런 말 듣는 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좋아하는 아빠한테 배신당한 느낌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위로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슬프도록 기특하지 않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내 딸한테 왜 그딴 짓을 해야만 했어? 화영이가 당신한테 전화를 했단 것도 몰랐고 그 전화를 우리 딸이 받을 줄은 더더구나 몰랐어. 그 여자랑은 그냥 가벼운 바람일 뿐 난 결코 당신이랑 우리 딸을 버릴 생각한 적 없어. 그러니까 이혼 같은 소리는 하지 말아줘. 우리 딸이 상처받는 거 당신도 원하지 않을 거 아니야. 이미 상처받았는데 이제 와서 아닌 척한다고 무슨 소용이야? 우리 딸 친권은 내가 가질 거니까 당신은 그냥 집에서 나가. 싫어, 내 딸은 내가 키울 거야. 우리 딸이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옷, 좋아하는 친구, 우리 딸한테 관해서 아는 게 얼마나 돼 당신은? 아무것도 없잖아. 딸이 같이 놀아달라고 할 때마다 쌀쌀하게 거부하고 밖으로만 돌던 당신같이 무책임한 사람이 뭔 아이를 키워? 나한테 지고 싶지 않아서 친권을 뺏겠다는 생각으로 집착한다면 당장 그만둬. 애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감정이 있는 독립적인 인간이야. 아니, 난 그냥 명절에 당신이랑 같이 시골에 내려가고 싶었을 뿐인데 일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된 거냐고. 알겠어, 그럼 이번엔 그냥 친정에 가서 추석 명절 쉬도록 해. 이번엔 내가 특별히 허락해 줄게. 그러니까 네 허락 따위는 필요 없다니까 그래. 내가 친정에 갈 때 따라오지나 말고 이혼 준비나 해. 아니, 난 이혼 안 하고 싶다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 이젠 죽어도 너랑 같이 안 살고 싶다는데 내 말 뜻 그렇게도 모르겠어. 너한테는 너만 사랑하는 젊은 내연녀 있잖아. 몰래 만나지 말고 나랑 이혼하고 그년이랑 결혼해서 당당하게 살라는데 고마워해야지. 대체 왜 그렇게 고집 부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 하긴 배우자를 속이고 불륜이나 저지르는 저질적인 인간들이 뇌를 나같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냥 조용히 끝내. 그 후 저는 결국 남편이랑 합의 이혼을 하고 딸아이 친권도 가졌습니다. 또한 남편과 그 내연녀한테서 위자료를 받고 제 명의의 제 집에서 소소한 일상을 만끽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요. 불륜을 저지를 때는 죽고 못 살 것처럼 별의별 연병을 다 떨더니 이혼해줬더니 그 연놈들도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집도 없고 재산도 없는 중년이 아저씨랑 결혼하고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줄 정도로. 가슴속에 순수한 사랑이 넘치는 젊은 여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게 현실이겠지요. 매형 지금 어디예요? 방금까지 장례식장에 있었던 사람이 1시간이 넘게 자취가 안 보여서요.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무슨 일 있을 게 뭐가 있나? 누나랑 내가 아무리 부부금실이 좋았다고는 하나 늙은 부모를 두고 마누라 따라 같이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절대 나쁜 생각 안 하니까 과도한 걱정은 금물이야 처남. 상주인 사람이 1시간 넘게 자리를 비우니까 신경이 쓰여서 연락해 본 거예요. 지금 어디예요? 장례식장에는 언제 돌아올 생각이에요? 배가 너무 고파서 국밥집에 와서 밥 먹고 있으니까 나 기다리지 말고 처남 할 거나 해. 장례식장에도 음식이 있는데 굳이 국밥집까지 찾아가서 먹는다고요? 장례식장 음식이 어디 사람이 먹을 음식인가? 귀신들이나 좋아할 법한 음식들을 내놓고 어떻게 사람들어 먹으란 건지. 난 그렇게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밍밍한 음식 따위는 비위상해서 못 먹어. 조문객들도 다 드시는 음식을 상주인 매형이 못 먹겠다고 밖에서 먹는다고요? 상식적이던 아니던 그게 뭐가 중요해? 마누라가 죽고 없으면 뭐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으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 그런 법은 없지만 상식이란 게 있잖아요. 건방지게 상식 같은 거 따지기 전에 네 마누라 단속이나 잘하지 그래? 네 마누라도 장례식장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고 해서 나랑 같이 식사하러 나왔는데 잡으려면 지 마누라부터 잡아야지 매형인 나한테 싸가지 없이 그게 무슨 태도야? 제 집사람이 밥 먹으러 갔다고요? 그래, 처남이 누나를 많이 좋아하고 따르고 그래서 누나의 죽음을 누구보다 애통해하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남 댁을 외롭게 만드는 건 남자로서 아니지.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 산 사람은 또 살아야 하지 않겠어? 제가 언제 매형 보고 죽으라고 했나요? 상주면 상주답게 예의를 차려서 어렵게 발걸음을 하신 조문객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누나의 남편답게 누나가 이승의 모든 걸 헐헐 털고 저승으로 갈 수 있게 정중한 마음으로 보내주길 바라는 마음 하나뿐이잖아요.
한 달이고 100일이고 누나를 위해 기도해달란 것도 아니고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만 예의를 차려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요구인가요? 그럼 처남 뜻은 내가 상주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양심 없는 놈이란 거야? 처남 나한테만 불만 있어? 누나가 지명이 짧아서 죽어버린 거에 대한 슬픔과 분노를 왜 엄한 나한테 분풀이하는 거야? 누나가 암 걸려서 죽은 게 내 탓이야? 누나만 불쌍하니? 나도 40도 안 된 나이에 사별남이 돼버린 불쌍하고 안쓰러운 인간이야? 이거 왜 이래? 왜 사람들은 죽은 사람만 안타깝게 생각하고 산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더 죽을 맛이란 걸 몰라주나 몰라? 매형은 죽을 맛으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걸로는 안 보이는데요. 장례식 치르는 그 며칠을 못 참고 반나절에 한 번씩 자취를 감추고 있다가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고 다시 나타나고. 대체 어디 가서 뭘 했는지 이젠 좀 속 시원히 털어놔 볼래요. 내가 자취를 감출 때마다 처남댁도 자리를 비웠단 것도 눈치 못 챘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조문객들이 드나드는 장례식장에서 처남댁을 보니까 스릴 있고 좋고 차오르는 사랑의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어서 잠깐씩 밖에 나가서 좋은 시간 보냈는데 명색이 남편이란 게 아무것도 몰랐나 봐.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배신이나 당하는 처지지. 하여간에 남매가 무딘거로 치면 세상에서 아마 1등, 2등을 차지할 것 같이 어리버리하단 말이야. 매형이 제 와이프랑 외도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누나를 배신하고 저한테 굴욕을 준 개자식이 정말 매형이라는 말이죠.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이제 와서 배신이란 말을 꺼내서 뭘 어쩌자는 거야? 그러게 왜 젊은 나이에 유방암에 걸려서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만 보이래? 인연을 암투병하는 누나를 보면서 내 몸과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처남이 알기나 해? 내가 오히려 누나한테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받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괴로웠어. 암 환자 가족이 있는 분들은 아마 내가 한 말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실 거야. 그렇게 힘들 때 처남대간이 화영이가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으로 들어왔어. 처남한테는 아까울 정도로 이쁘고 귀엽고 애교 있는 그녀는 그야말로 여신 그 자체였어. 화영이가 어린 나이에 뭣도 모르고 처남이랑 결혼하긴 했지만 무뚝뚝하고 재미도 없고 초식동물 같은 처남이랑 살면서 많이 외롭고 허전했다고. 그때 남자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육식동물 같은 날 보고 설렜고 그런 화영이의 마음을 눈치채고 먼저 다가가서 내민 내 손을 망설임 없이 꼭 잡은 여자가니 와이프야. 남도 아닌 처남댁이랑 바람피고 그걸 누나 장례식이 끝내기 전에 저한테 다 까발키는 그 정신세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딴 짓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남동생 와이프랑 친한 사이란 것도 모르고 죽은 네 누나나. 매형한테 와이프를 뺏긴 줄도 모르고 멍청하게 매형매형하는 너나. 니들 남매가 하는 짓이 너무 멍청하고 불쌍해서 그냥 사실을 털어놓기로 한 것일 뿐이야. 그래, 맞아. 나 네 와이프랑 그렇고 그런 사이야. 우리야말로 선남선녀 천생연분이고 하늘도 우리의 인연을 응원하기 위해 네 누나를 먼저 데려가신 건데. 한낱 인간인 너 같은 게 무슨 자격과 권리로 우릴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딴 소리는 누나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여지까지 숨겨온 불륜 하루 이틀 더 참는다고 어디가 덧나요? 아직 고인을 보내지도 못한 상황에 꼭 이런 수라장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게 나도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는 참으려고 했는데 내 인내심이 여기까지인 것을 나더러 어쩌란 말이야? 조문객을 맞이하는 것도 귀찮고 친척들 비위 맞춰주는 것도 싫고 무엇보다 영정사진 속이니 누나 얼굴을 보는 게 소름 끼쳐서 더는 못 참겠는 걸 어떡해. 나 화영이랑 이곳을 떠나기로 했어. 집은 이미 해약했고 조의금이랑 재산 들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화영이랑 맘껏 사랑하면서 살기로 했어. 뭐라고요? 조의금이랑 재산까지 다 들고 갔다고요? 어차피 그 조의금도 내 거고 우리 집 재산도 내 건데 네가 왜 간섭이야? 조의금으로 장례식 비용을 내기로 했는데 그걸 몽땅 다 가져가면 장례식 비용은 어떻게 내요? 그리고 재산이라면 혹시 우리 누나 통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공동재산 6천만이 들어있는 통장이랑 누나가 미혼일 때 모은 돈 4천만이 들어있는 통장을 내가 가지고 왔어. 이거 들고 바로 화영이랑 이곳을 떠나기로 했으니까 네 누나 장례식 비용은 동생인 네가 내. 장례식 비용은 상주이자 남편인 매형이 내야지 왜 저한테 떠넘겨요? 우린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려면 돈이 많이 들 거니까 장례식 비용 따위에 돈을 꼬라 넣을 여유가 없거든. 헛소리하지 말고 지금 당장 장례식장으로 돌아와요. 아미안 화영이랑 이미 버스 탔으니까 그만 포기해. 아무리 손은 들어봐야 버스는 이미 지났거든.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절대 후회 안 해. 내 인생에 후회란 없거든. 다음 날 처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왜 통장에 돈이 없어? 처남은 분명 왜 그런지 알고 있지?
통장에 돈이 없단 건 누군가 통장이 돈을 뺐었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초등생들도 다 알만한 것으로 저한테 물어요. 아니, 집을 계약하려고 은행에 돈 찾으러 갔는데 통장에 돈이 없다고 하잖아. 그 돈 믿고 화영이 데리고 5시간이나 버스 타고 왔는데 그 돈이 없으면 우린 이제 어떡하냐고. 통장 속의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야? 부부 공동재산은 누나가 병투병하는 짬짬이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다 써버린 걸로 아는데요. 뭐라고? 내 동의도 없이 우리 공동재산을 지 혼자서 다 써버렸다고. 안 먹고 안 쓰고 아껴놔봤자 죽고 나면 내연녀 좋은 일만 한다는 걸 깨닫고 최대한 후회 없이 다 쓰고 가려고 한 거겠죠. 우리 부모님과 저한테 비싼 선물들 하루가 멀다 하게 택배로 보내줬고요. 누나 본인도 사고 싶은 거 다 샀다고 하던데요. 어차피 저승에 가져갈 수도 없는 것들 이승에서 남김없이 다 쓰고 가겠다는 생각도 틀린 건 아니죠. 아니, 지는 곧 죽어버릴 생명이라고 다 써버리면 남은 난 어떻게 살란 거야? 왜 부부 공동재산을 지 맘대로 다 쓰고 연병이냐고. 공동재산 말고 누나가 결혼 전에 모은 돈은 다 어디 갔어? 그거라도 지금 당장 나한테 보내. 안 그럼 내가 가만 안 있어.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요. 이미 죽은 누나한테 돈 토해내라고 소송이라도 걸 건가요? 뭐라고? 누나가 결혼 전에 모은 돈은 순수 누나 돈으로서 이미 저희 부모님한테 증여했고요. 공동재산이라고 해도 그쪽이 번 돈은 절반도 안 되는 거로 아는데요. 결혼하고 4년 동안 우리 누나를 종처럼 부려먹은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그리 비싼 것도 아니고만 쪼잔하게 남자 망신 다 시키고 있네. 뭐라고? 아니, 가만히 있어봐.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자면 누나는 진즉에 내 외도를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자기가 얼마나 엉성한 인간인지도 모르고 산 멍청한 그쪽이랑은 달리 우리 누나는 육감이 아주 발달한 여자라. 남편의 바람 따위는 아주 손쉽게 눈치챌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것도 남도 아닌 남동생의 와이프랑 바람난 니놈이 인간으로 보였겠니? 너 같은 인간을 위해서 돈을 남기고 보험금을 남기고 싶었겠어? 뭐라고? 혹시 보험금까지 니들이 다 꿀꺽한 거야? 보험은 누나가 죽기 전에 이미 다 해약했는데 누나의 목숨값으로 니들이 호강하는 꼴을 어떻게 보니? 그 꼴을 보면 억울해서 눈을 감고 편히 저승으로 길을 떠날 수가 있겠냐고. 누나가 계약하고 누나가 입금한 누나 보험은 누나 본인이 직접 해약했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 놀라서 반항하는 말투지. 그 보험금을 바라고 난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화영이랑 작은 치킨집이라도 해서 사장이 되려고 했는데 누구 맘대로 돈도 다 써버리고 보험까지 다 해약하냐고. 무일푼인 난 그럼 이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우리 화영이 먹여 살리냐고. 라면도 하나 끓일 줄 모르는 놈이 뭐 치킨집을 한다고. 치킨집은 뭐 아무나 하는 건 줄 아나 봐. 아, 그리고 화영이 먹여 살리는 건 걱정하지 마. 먹고 사는데 드는 돈이라고 해봤자 그거 얼마나 들겠어. 문제는 빚이지. 빚? 무슨 빚? 아, 못 들었구나. 화영이한테 빚이 꽤 있는데. 뭐라고? 화영이가 뭘 한다고 빚을 만들었단 거야? 친정오빠 장가 가는데 보태주겠다고 낸 빚 4천만에다 본인 사치에 쓴 빚 2천만. 모두 6천만의 빚이 있어서 저 화상을 대체 어떻게 떨궈버릴까 골치 아팠었는데 매형 네가 데려가준다고 하니까 고맙다. 뭐라고? 안 그래도 입에 거미줄을 칠 판인데 빚까지 있는 여자를 나더러 어떻게 감당하란 거야? 그래도 너가 좋아서 물고 빨고 한 운명의 여인이 아니니. 아니, 아까부터 자꾸 너너거리고 반말하면서 말이 왜 그렇게 짧아? 매형이 그렇게 웃음니? 매형은 뭔 개뿔 같은 매형. 누나도 죽고 없는 판에 누나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처남댁이랑 돈 들고 튄 주제에 매형 대우를 받겠다고? 지금 당장 조의금 들고 와. 안 그럼 경찰에 바로 신고할 거야. 그리고 니들한테 불륜에 대한 위자료 소송도 진행할 거니까 도망갈 궁리하지 말고 현실을 직면해. 우리 누나 따라 하늘나라로 가지 않는 한 니들이 도망갈 곳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어. 내가 끝까지 니들을 찾아내서 돈을 받고야 말 거니까. 그 후 장례식장 비용을 내지 않으면 고소당할 걸 염려했는지 매형이라는 놈은 결국 장례식장으로 돌아와서 장례 비용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심산인지 누나한테 사줘야겠다고 누나의 발인을 보게 해달라고 사정했지만 저희 부모님과 저한테 거절당하고 장례식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당연하지만 전 매형이랑 바람이 난 와이프랑 이혼하고 그 두연 놈한테서 위자료도 받아냈습니다. 가진 돈이 없었던 놈은 부모님한테 손을 빌렸고 여는 부모님한테도 돈을 빌릴 형편이 안 돼서 또다시 사채를 빌려